안녕하세요. 머니네버 수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아이언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몰로 박사가 사임하고 또 최근에는 김정성 CTO까지 사임을 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아이언큐인데요. 지금 아이언큐가 사업적으로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술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언큐가 달성했다고 하는 이온 광자 얽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월 20일 아이언큐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온 광자 얽힘을 반복적이고 또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는데요. 일단 짧은 한 문장이지만 벌써부터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아파오죠. 이번 기술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이 지금의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알아봅시다. 먼저 이온 광자 얽힘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자면 먼저 이온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어서 전기적으로 충전된 원자 혹은 분자를 뜻합니다. 잠깐 학창시절 물리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움직이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원자에 포함된 전자의 수와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원자는 양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됩니다. 아이언큐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 이 이온을 큐비트로 활용합니다. 약 100개의 작은 전극을 정밀하게 설계, 인쇄, 제어해서 이온을 제자리에 고정하죠.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를 이온 트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언큐가 사용하는 것은 이터비움의 양이온인데요. 최근에는 바륨 이온을 활용하는 연구도 꽤나 진척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터비움과 바륨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참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자입니다. 광자는 이름 그대로 빛의 기본 입자인데요. 광자는 양자 정보 전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얽힘이죠. 얽힘은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2개 이상의 양자 입자가 서로 얽힌 상태가 되면 두 입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두 입자의 상태는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입자의 상태를 관측하면은 그 입자와 얽혀있는 반대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이 되죠.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와 무관하게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 변화가 거리와 무관하게 즉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입자를 지구에다가 놓고 다른 하나의 입자를 안드로메다에다가 갖다 놔도 지구에서 그 입자를 내가 관측하기만 하면은 그 즉시 안드로메다에 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리와 무관하게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송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이언큐가 이온 광자 얽힘을 반복적이고 또 재현 가능하게 구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단순히 연구 환경이 아니라 상업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면은 이 이온 광자 얽힘이 양자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네트워크는 또 뭐냐고요? 아주 단순히 설명하면은 여러 대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자 네트워크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아이언큐가 고수하는 이온 트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자 컴퓨터 기술의 핵심은 결국 0과 1에 중첩된 상태에 있는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고 또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큐비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양자 컴퓨터의 구현 방식 중 아직 무엇이 정답이라고 뚜렷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구글이나 IBM 등은 초전도 회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아이언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 양자 컴퓨팅을, 이외에도 광학 방식 등을 채택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이언큐가 사용하는 이온 트랩 방식은 다른 양자 시스템에 비해 유지 시간이 길고 연산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큐비트의 개수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큐비트의 개수는 곧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직결됩니다. 아이언큐는 과거 64AQ를 달성하게 되면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상회하는 성능의 양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AQ라고 하는 것은 아이언큐가 직접 고안해낸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지금 아이언큐가 달성한 마일스톤은 36AQ이고요. 현재 사용이 가능한 아이언큐의 플래그십 양자 컴퓨터 아이언큐 포르테의 성능은 29AQ입니다. 이 29AQ짜리 아이언큐 포르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큐비트가 32개인데요. 쉽게 말해 양자 우위의 달성을 위해서는 아이언큐는 부지런히 더 큐비트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큐비트를 늘리는 작업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큐비트를 더 추가할수록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제어하기란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러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 난관을 해결해줄 해결사가 바로 양자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 개수를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두 개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둘을 연결해버리는 것이죠. 각각의 컴퓨터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온 광자 얽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 4단계의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온, 즉 큐비트와 얽혀있는 광자를 한 개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것이 양자 네트워크 기술의 첫 단계이자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아이온큐가 달성했다고 하는 이 이온 광자 얽힘 기술이 바로 이 첫 번째 마일스톤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핵심 목표는 큐비트와 얽혀있는 단일 광자를 생성하고 조작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안에 있는 큐비트와 얽힌 광자를 생성하고 이 광자는 광섬유를 통해 감지 허브로 전송됩니다. 이 광자는 큐비트와 얽혀있기 때문에 감지 허브에서 이 광자의 상태를 조작하고 관측하고 측정하면은 자동적으로 큐비트의 상태도 변화하게 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하자면 핵심은 양자 컴퓨터와 감지 허브 사이에 얽힘으로 인한 연결이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는 어떻게 이 첫 번째 연구 단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양자 처리 장치 QPU에 인터커넥트 큐비트를 로드합니다. 이 큐비트는 이름 그대로 QPU 간의 연결을 위한 큐비트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의 레이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인터커넥트 큐비트를 여기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 상태는 일종의 원자가 들뜬 상태를 말하는데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 상태에 이른 인터커넥트 큐비트는 곧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중첩된 상태로 붕괴합니다. 전자가 붕괴하면은 중첩된 양자 상태와 얽혀있는 특성을 지닌 광자가 방출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양자 행동이라 굳이 별도의 개입이 없어도 광자는 방출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자를 잡는 일입니다. 아이온큐가 원하는 대로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 방출된 광자를 관측 허브로 수집해야 되는데요. 아이온큐는 이를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광학 시스템을 사용해 광자를 광섬유 케이블로 리디렉션하고 이 케이블을 감지 허브에 연결해 광자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지식으로 존재하던 것을 상업적 기술로 구현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이온큐가 이번에 달성한 기술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의 큐비트와 얽힌 광자를 만들어 감지 허브에 연결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이제 이를 확장해 나가야겠죠. 아이온큐는 다음으로 2개의 큐비트와 얽힌 2개의 광자를 생성해 이를 하나의 허브로 전송하는 것을 다음 기술 과제로 제시했어요. 이제 2개의 얽힌 이온 광자 쌍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는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결국에 아이온큐의 목표는 2개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2개의 QPU에서 각각 얽힌 이온 광자 쌍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이 두 쌍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2개의 양자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될 테니 말이에요. 이 2개의 이온 광자 쌍을 연결하는 것은 스왑 게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연산 단위를 말해요.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비트를 다루는 논리 게이트는 AND, OR, NOT 등이 있잖아요. 이처럼 양자 연산을 위한 게이트로는 큐비트를 뒤집는 데 사용하는 파울리 게이트, 중첩 상태를 생성하기 위한 하다마드 게이트 등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두 큐비트의 상태를 서로 바꾸는 스왑 게이트입니다. 각각의 QPU에 스왑 게이트를 적용하면 이온 트랩 내에서 얽힘을 담당하는 인터커넥트 큐비트와 계산을 담당하는 컴퓨테이션 큐비트 간의 양자 상태가 서로 교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커넥트 큐비트와 광자 사이 얽힘이 컴퓨테이션 큐비트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계산 큐비트 간의 얽힘, 즉 2개의 QPU가 얽혀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터커넥트 큐비트는 일종의 통신 담당이고 컴퓨테이션 큐비트는 계산 담당인데 스왑을 통해서 통신 담당을 하던 큐비트가 얽혀있던 그 성질을 계산 담당에까지로 옮겨오는 겁니다. 2개의 QPU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를 더 여러 개의 QPU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광자 인터커넥트를 확장할 수 있다면 여러 개의 QPU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네트워크 내 모든 큐비트를 병렬로 활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양자 우위의 달성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가지 기술 마일스톤 중 이번에 아이온큐가 달성한 것은 아직 첫 번째 뿐입니다. 아직 완전한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이온 광자 얽힘 생성이라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특히 이 성과의 주역이 퇴사한 몬로와 김정상을 이어서 아이온큐의 새로운 기술 리더십이 될 중진이었다는 점에서는 더욱이요.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김정상 CTO가 사임하고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기술 리더십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딘 카스만, 데이브 메이우스, 팻탕 이 세 사람의 양력을 말씀드리며 이 중 팻탕 박사가 2013년부터 아이온큐 R&D 부서의 헤드로 합류하게 되었다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이온 광자 얽힘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이끈 장본인입니다.
패탕 부사장은 이번 성과와 관련해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전부 팀이 함께한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며 물리학과 자연의 설계는 여전히 경이롭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몰로와 김정상이 모두 아이언큐를 떠나 학교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 리더십들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큐가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후 양자 네트워크를 완성하기까지 이룰 수 있을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완전히 상용화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